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유동규의 폭탄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유동규의 입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파괴력이 큰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이고, 본인이 이야기했죠. 지금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저렇게 소란을 떨면은 큰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유동규, 제3의 유동규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물꼬는 터졌고, 그동안 공생관계라고 여겼던 대장동 일당들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꼬리가 돼서 잘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워낙 이재명 쪽이 다급하니까 그런 쪽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꼬리가 돼야 될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눈치채죠. 그러면은 본인이 다 덮어쓸 수는 없으니까 또 진실을 폭로하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된 8억 4,700만 원 플러스 알파, 8억 4,700만 원 이것뿐이 아니죠. 경선 자금에, 대선 후보 경선 자금에 천문학적인 돈이 쓰인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이 8억 4,700만 원은 딱 그겁니다. 유동규에게서 김용, 이재명의 핵심 척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넘어간 것, 딱 그겁니다. 그것만 드러난 것이 지금 8억 4,700이지 플러스 알파가 더 엄청난 규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이 제2의 유동규, 제3의 유동규에 의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일단 8억 4,700만 보면은 이것은 지금 한 4단계를 거쳐서 김용에게로 갔습니다. 남욱, 실제로는 남욱 변호사의 돈입니다. 그 천하동인 4호 그 소유주 남욱의 그 핵심 척근, 남욱의 뭐 자금 관리자 격인 이모 씨가 이 남욱의, 사실상 남욱의 돈이죠. 남욱의 사업체에서 빼낸 돈이니까는 그 돈을 만든 사람이 남욱이고, 이것을 정민용에게 전달을 했고, 그건 정민용은 갖다 준 사람입니다. 유동규에게 갖다 준 사람이죠. 좀 전달을 하라고. 그래서 유동규는 김용에게 전달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남욱, 그리고 남욱의 척건인 이 자금책, 그리고 정민용, 유동규, 정민용 나는 심부름만 했다, 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 돈을 갖다 준 건 맞다.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8억 4,700을 줬다고 하는데, 김용 혼자서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 거죠. 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감옥에 있습니다. 매일 검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을 텐데, 자, 이 상황에서 김용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불안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주변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조차도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불법 자금은 1원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분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마치 본인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김용,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아마 김용도 안 받았을까, 그 결백을 믿는다. 이 말은 돈을 김용이 받아서 결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배달 사고가 나서 착복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 뉘앙스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은 안 받았는데 김용이 받았을까? 에이, 안 받았겠지. 결백을 믿어. 이 정도 선이죠. 그러면은 김용 입장에서는 이것이 설마 김용이 착복을 했다, 배달 사고를 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장 그렇게 지금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용이 실제로 이 착복을 안 했고 배달 사고 안 냈고 이것을 이재명을 위해서 썼던가 이재명에게 줬던가 이러면은 김용은 그걸 덮어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이 김용과 그러니까 정진상과 이재명의 그 과거의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을 하던 이런 사이가 아니고 김용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정진상과 김용이 뭐 두 명이 핵심 측근이라고 하지만 김용은 이 성남시의원하고 그 전에 뭐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변호사를 이재명을 알았고 성남시의원 두 번 하면서 나중에 이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과 그때 같이 어떤 뭐 연대 관계를 이어가다가 막 경기도 가서 대변인하고 뭐 이렇게 된 인물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김용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본인이 안고 이 산화를 할, 뭐 장렬히 산화할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이재명이 덮어쓰면은 이 김용이 충분히 이 진실 규명에 나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기름을 부은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친명계, 친이재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계속 이재명에게 이런저런 어떤 뭐 충고도 하고 제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 좌장이라는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의 좌장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인물인데 이 좌장, 이재명의 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잇따라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경선에 내가 잘 아는데 분명히 좌장이었으니까는 경선에 별로 돈 들어갈 일이 없었어.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을 뭐 다 자원봉사하고 뭐 경선 자금 관련해서 뭐 정진상이나 뭐 김용하고도 그렇지만 한 번도 경선 자금 관련해서 논의가 된 적이 없었어. 그런데 검찰 영장에는 경선 자금에 쓰기 위해서 김용이 돈을 받았다. 8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캠프의 좌장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돈 쓸 일이 없었어. 무슨 뭐 경선하는데 돈을 써. 다 자원봉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나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고 김용이 지금 받은 것은 뭐 어떤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큰데 그러면은 아니 경선 자금 관련 한 번도 이재명 캠프에서 논의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왜 경선 자금이라고 대장동 가서 받았어? 그것도 20억이죠. 처음에 요구한 게 20억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 4번 받다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중단됐죠. 그래서 계속 갔으면 20억을 다 경선 자금으로 김용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캠프의 좌장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없었어. 그 돈 필요하지도 않았어, 경선 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돈을 경선 자금이라고 이 대장동에 20억 원을 요구해서 8억 원 받은 김용은 본인이 사기를 친 게 되는 거죠. 그 이재명 캠프의 뭐 총괄 부본부장, 뭐 또 조직을 만들고 대선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역할을 맡겼는데 대선 자금이 조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다 착복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달고 산다. 이재명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부패하면 지옥에 가야 되고 청렴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뭐 과거에 뭐 성남시장 시절에 뭐 화장실에도 그렇게 써놨다고 했죠. 성남시장 시절에 그 엄청난 의혹이 있는데도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진실은 하나님만 알겠지만 김용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재명은 절대 뭐 돈 받을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런데 김용이 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 비리 착복. 이 중간에 그 배달 사건에서 착복을 해버렸다. 이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에게 어떻게 보면은 혼자 덮어쓰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억 원을 요구했다가 순차적으로 받는 중에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김용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계획을 세운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용은 감옥에 있죠. 감옥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유동규가 1년 동안 감옥에서 느꼈던 울분 이것도 다 듣고 있겠죠. 그러면 유동규가 정말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어리도 없다, 뭐 형이고 뭐고 뭐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막 그까짓 거 뭐 전혀
그 없는 일이다. 그쪽에서 지키지도 않는다. 나만 매장시키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용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더구나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최근에 재산 형성 과정, 김용의 재산 형성 과정이 수사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2010년에 처음에 성남시의원 할 때 그 3억 1천만 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작년, 2018년인가 19년인가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를 14억짜리를 매입을 했다. 물론 갭 투자를 했다고 하자면 그런 갭 투자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으로 행세하면서 빼돌린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보도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은 김용은 정말 파렴치범이 되는 거죠. 조직에도 배신자가 되고 개인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이재명은 모르는 가운데 본인이 다 해버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용이 덮어서지 않기 위해서 옥중에서 폭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억 원 뿐이 아니고 본인이 대선 자금을 조달을 하는 책임을 맡았고 전국에 이 조직 꾸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특히 대장동에서만 해도 대장동에 1,000억, 김만배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는데 김만배로부터 돈이 나온 거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가 아니고 돈 넣은 사람은 1,000억의 그 이익을 올렸다는 그 변호사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남욱 변호사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김만배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1호, 2호, 3호, 4호 쭉 있었는데, 자,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가만 입 닫고 있었겠느냐, 입 싹 씻고 있었겠느냐. 지금, 남욱은 이렇게 20억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런 부분까지 이 김용이 다 폭로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큰데, 자, 유동규, 김용에 이어서 제3의 내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죠. 8억 4,700만 원 만들어줬다는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 자, 남욱도 지금 유동규가 이렇게 막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나와서 출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법원에 갔다 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폭탄 선언을 하는데, 자, 남욱도 곧 출소합니다. 거의 출소가 확정적입니다. 뭐냐면은 11월 22일이 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구속기간은 이 1심 재판이 그 6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으면은 일단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지금 1년이 조금 지나서 석방이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서 또 6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 남욱도 11월 20일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 폭로전에 가세를 할 가능성이 많죠.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의 2호의 핵심 인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남욱입니다. 물론 거기서 김만배 나중에 이렇게 막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폭로가 이어지는 데 따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남욱이 그 8억 4,700만 원은 내 사업처에서 나온 돈이다. 그래서 김용에게 전달이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이 받은 돈은 지금 정치자금으로 되어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남욱이 건네준 돈 이것이 자칫 뇌물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는 상당히 형량이 높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고 남욱이 김용에게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부지인데, 한 100만 평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또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탄약고를 이전해달라는 청탁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욱 변수가 지금 심상찮게 폭발력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에게 100번, 1000번을 술을 사줬다. 유흥업소에서. 그 돈도 수억 원일 겁니다. 그 돈도 결제는 남욱이 한 걸로 됐죠. 자, 그래서 유동규에 이어서 또 김용, 또 남욱 이렇게 폭로전에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퇴로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